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담실에 불안이 심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불안한지 듣다가 보면 부모님이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시는데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고 아빠가 말은 부드럽게 하시는데 나는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하시니까 엄마 아빠한테 저항도 못하고 힘들어진다고 하는 건데요. 이럴 때 심리적으로 우리는 융합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컴플런스,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두 사람이 서로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갑이 행복하면 을도 행복하고 갑이 불행하면 을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심동체 같은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의존하면서 상대를 붙잡아 놓고 놓아주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에 많은데요. 오래 사귄 친구 사이에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융합관계를 위반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은 짜증을 내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불안을 느낀다고 상담실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을 가지고 상담실에 오는 사람과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불안은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정에 머물러 보게 합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만남이든 어떤 것이든 그 자리로 가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보다는 불안에 대해서 직접 머물러 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에 따라와 보세요. 불안에 한번 머물러 볼래요? 한번 느껴보세요.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요? 두려움은 무엇인가 덜컥 내려앉는 자리일까요? 그 자리로 한번 가보죠. 내려앉은 그 자리에 한번 앉아 있어 볼래요? 어때요? 느껴보니까 어떤 것이 떠올라요? 친구는 열심히 하는데 넌 왜 그것도 못하니? 그런 말이 들리는군요. 그 말의 느낌이 어때요? 절망적이네요. 그런데 왜 절망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엄마는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한 게 없다고 해요. 엄마가 뭔가 기대할 게 없다는 이야기 같네요. 엄마가 지금까지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실망시킬 것 같나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를 또 실망시킨 그 자리는 어때요?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는 그 자리, 내가 더 이상 나를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시겠네요. 엄마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리고 싶군요. 나는 엄마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느낌. 포기하고 싶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엄마가 또 해봐 하시니까
숨이 막히는군요. 엄마의 기대는 끝이 없으시네요. 감정에 머물게 되면 예상 밖의 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엄마와 융합 관계가 되어 있어서 나는 없고 엄마가 기대하는 걸 쫓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좌절을 겪게 됩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못하고 있고, 쉬고 싶은데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나는 쉬고 있는데 친구가 공부를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때 내사된 소리라는 것이 올라오는데요. 내사된 소리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대로 사는 것보다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처럼 받아들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원트가 아니라 내사된 목소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소리가 들리는 건데요. 더 열심히 해야지, 쉬면 안 되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쉬어도 되겠니? 쉴 타이밍이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애들은 더 열심히 하지 않니?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속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또 다른 내가 하는 소리가 있지 않나요? 내담자의 내면에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사된 소리랑 반대되는 소리가, 예를 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내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힘들어 죽겠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늘 평상시에 하는 것과 반대되는 욕구가 있을 때 불안이 올라옵니다. 죽겠는데 또 뛰어가야 되는 거.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못 뛰겠는데 친구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나의 내부에서 거부하는 목소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뛰라는 내사된 소리와 그만하고 싶어 하는 내 내면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숨막히는 나의 욕구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면 어때요? 사실은 그만하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더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감정에 머물러 보는 작업을 상담실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체에 집중하는 방법, 그러니까 명상과 같은 방법인 겁니다. 신체적으로 불안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집중해 보게 합니다. 감정에 머물러 보는 작업 외에 불안이 느껴지는 자기 신체에 집중하는 방법인데요. 신체적으로 불안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집중해 보게 합니다. 보통은 가슴에서 불안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 불안을 느껴보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집중해 보게 합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을 해보고 불안이 느껴지는 그 부위에 집중하면서 불안을 압축해서 날려버리는 것처럼 집중하면서 불안함, 불안함, 불안함이라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리고 나의 호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깊이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불안을 진정시키고 집에 돌아가서도 불안할 때 몇 번씩 해보게 합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불안으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처음 해보게 되는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불안이 혹시 느껴지신다면 오늘 했던 저의 상담 작업을 되새겨보면서 내면의 불안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몸에 집중하면서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